안녕하십니까. 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십니까? 요즘 시장이 예측성으로 좀 뽑아놓은 종목들이나 그리고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가진 종목들도 다음날 되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시장의 행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가 조금만 흔들려 거리면 그냥 비례침이 난무를 하는 그런 시장이죠. 그래서 종목을 도출하기도 힘들 뿐더러 종목 상태를 하나씩 지금 정리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조금 복잡할 정도로 시장이 혼조스럽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어느 정도 시장에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겠나 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심정이고, 매매를 하더라도 정말 압축을 해서 매매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이것저것 널뛰기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크게 올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크게 하락한 그런 시장을 한번 겪다 보니까 사람들의 투심이 참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지금 믿지를 않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 매매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좀 깔아 놓으시고 시장과 대응을 하시면 좋겠어요. 아침마다 미증시 흐름은 반드시 챙겨 보셔야 합니다. 꼭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전일 우리 정거래 해봤자 크게 하락을 큰 음봉을 주고 그런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잠시 조금 흔들리고 코스닥만 마이너스 1.5% 정도 떨어졌다는 것밖에 없는데, 코스닥은 코스피는 마이너스 0.4 그렇게 흔들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시장은 상당히 체감적으로는 안 좋았습니다. 그 점은 좀 잘 기억을 하시고 항시 시장을 그렇게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스케줄 트레이딩은 15일 센즈랩이죠. 센즈랩 상장 공모가가 15,500원입니까? 15,500원. 그리고 16일날 바로 이어있죠. 16일 제2호 상장이죠. 13,000원입니다. 기억은 해 놓으시고 준비를 정보도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종목이 한 두세 개 있지만은 아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전일 시장을 한번 둘러봅시다. 전일 시장의 강자는 일단 지금 보고 계시는 꿈비가 다시 상한가를 유지를 해 주었죠. 아침에 시가 29% 출발해 가지고 잠시 이렇게 꼬리 달아주고 다시 상한가를 말아주는 시간이 결코 몇 분이 되지 않았지만은 매매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15분 정도 여기서 이제 헤매다가 좀 올라 15분 정도가 있는데, 매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 시간이었겠죠. 근데 그날 시장이 가장 강자였으니까 공략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월요일날 수익은 확보로 하고 넘어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저희들도 물론 소도 프로젝트 공개 방송을 했으니까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1,600원, 16,000원을 기준가로 잡아서 저희들이 공략이 들어갔죠. 그래서 한 5% 정도 수익을 남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될런지 다음 주 내일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SMCNC는 역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SM 관련주였는데 상한가를 가줄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상한가는 유지해 주었죠. 만약에 월요일날 난 SM 쪽의 관련주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굳이 말을 하나 안 하나 SM 라이프나 SM 이렇게 붙여놓고, 만약 SMCNC가 생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면 그 두 종목을 같이 추종 매매로 좋고 SMCNC를 머리를 잡고 흔들어도 좋겠죠. 다음에 메디톡스 같은 종목은
월요일날 일단 뭐 한번 흐름을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상한가 가가지고 상한가에서 물량은 풀렸거든요. 근데 시간 내에서는 이렇게 맞추는 줬어요. 그래서 재료가 좀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하고 금액 자체가 17만짜리가 되다 보니까 조금 여러모로 생각은 좀 많이 되는 종목이에요. 그 외에 단일가로 움직이는 우선주 두 종목이 있지만은 뭐 단일가 우선주는 저희들이 거의 거래를 안 하니까 빼겠습니다. 시간 내에서는 다올 인베스트 상한가를 다 먹지는 못했어요. 우리 금융이 다올 인베스트 인수 초읽기 들어갔다라는 점 이슈 때문에 된 것 같은데 상한가 물량을 먹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을 시간의 상한가라고 인정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시간의 상한가 물량을 다 먹는 거하고 안 먹는 건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요즘에 지금 이슈 부재지 않습니까? 챗봇 관련주들 빼고 나면 이슈 부재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봐주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왜 이슈 부재를 이런 종목을 봐줘야 했느냐? 꼭 시간의 상한가 안 들어갔지만 그래도 싸움을 걸어오는 종목이 있어야 우리는 파동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을 보자는 거예요. 지가 잘나서 보자는 거 아니고 파동이 일어나야 뭐 저점을 잡고 고점을 잡고 팔고 사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조용하게 있는 종목은 돈이 안 되니까 말이죠. STO가 시간의 상한가가 있습니다. 특별한 재료는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소프트 센우는 단일가 종목이군요. 이런 종목은 신경 안 쓰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실질적으로 시장에는 큰 이슈가 없다라고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장이 마치고 나서. 자, 주말에 시장을 둘러보니 크게 보이는 또 이슈가 없어요. 뭐 계속 뉴스가 나오는 것은 뭐 에센 관련주 쭉밖에 없고 SKT 챗봇 뭐 AI ADAT 뭐 2배 정도 능력을 향상시켰다 뭐 그런 뉴스가 좀 벌쩍벌쩍 나오고 그러는데 만약에 혹시 뭐 그 뉴스가 관심을 받는다면 코난이나 뭐 유엔젤 같은 이런 종목 같이 봐주시면 되겠죠. 코난테크나 그 외에 특별하게 보이는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월요일날 시장에 크게 시장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뉴스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제 눈에는 띄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또 차분하게 앉아서 또 검색을 해보시면 또 띄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주 매매를 최대한 압축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시장이 요즘 너무 날카롭다. 조금만 지수가 흔들려도 시장이 픽픽픽 한다. 그런 점을 좀 잘 깔아놓고 시장을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승부주 일단 종목을 도출하기 상당히 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요즘엔 제가 내일 승부주라는 이 미리 보는 운용법 이것을 지금 4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요즘처럼 한 3일 정도까지 이렇게 종목의 갭이 안 맞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뭐 하루 안 좋고 그 다음날 좋을 수도 있고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요즘에는 정말 하루 앞을 예측하기 힘드네요. 잘 참조하셔서 좀 더 조심스럽게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자, 내일 승부주는 일단 이렇게 도출을 시켜놓은데 주석을 달아 보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매매는 최대한 압축을 해서 간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장중에 몸을 담고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반드시 좋지는 않다.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스튜디오 미러 한번 봅시다. 사실은 스튜디오 미러는 전일날 상승을 이렇게 올려줄 때 거기서 승부를 한번 띄어서 줬으면 참 좋은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워낙 단가가 6만원짜리고 뭐 이런 단가가 무거운 거니까 가주지를 못했어요. 물론 저희들도 있어 당일에서는 10% 정도 먹었습니다만은 이상을 먹었습니다만은 참 아쉽죠. 이런 게 한 2만원대나 뭐 만원대나 이렇게 됐으면 참 좋은 그림이었을 텐데 그 아쉬움이 이제 이렇게 음봉을 내려주게 되는 거죠. 그 아쉬움이 이날 가지 못한 아쉬움이 이렇게 음봉으로 내려오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간에서 일단 4%를 띄워 놓았는데 제가 볼 땐 얘가 뭐 잘나서 뭐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쫄쫄이 시장을 쭉 둘러봐도 지금 뭔가 내가 돈을 한 종목당 1억씩 2억씩 사는 사람이라면 할 만한 종목이 지금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한테도 종목을 최대한 압축을 해서 하면 좋겠고, 그리고 당일에 이슈에 집중을 해주면 좋겠다. 지금까지 나온 이슈는 지금 시장을 장악할 만한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지금 그나마 신규주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받아줄 줄 아는 이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시간에서 아마 승부를 걸으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같이 한번 싸움을 붙어 봐야 되겠죠. 자, 시간에 3% 이상의 잡히면 아침에 시가가 반드시 10%를 매수를 한다. 그래서 이 점은 제가 누누이 말씀하는 거니까 차근히 대응해 보시고 가져가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예. 만약에 내 진입해서 수익을 주면 그냥 챙기는 쪽으로 하십시오. 이거는 뭐 큰 급등을 줄 만한 그런 기에는 너무 기본적인 단가가 벌써 높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제 관점으로서 좀 그렇죠.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뭔가 제가 모르는 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일단은 파동을 주면 챙긴다. 스맥하고 웅진 한번 봅시다. 요즘 로봇 관련주들이 전부 다 이제 다 숨을 죽이고 있고, SBB 테크도 숨을 안 쉬고 있고, 그리고 코난 테크도 레인보우도 숨을 안 쉬고 있고, 뭐 그나마 SBB 테크가 좀 움직여 주었는데 요즘에 조금 뭐 조용하고, 이놈을 꼬리 공략을 지금 들어가야 될 자리는 맞아요. 근데 또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요즘 분위기란 말이에요. 요즘에 하방으로 밀고 내려온 종목을 쉽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흐름 자체가. 우리가 지금 올해가 시작돼서 1월 달에는 상당히 흐름이 좋았지 않습니까? 지수가. 근데 이것이 과연 이대로 유지를 해 나갈까라는 의구심은 여전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는 지금 거의 혼조세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 하방으로 탁 꺾어버리면 이런 고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줄줄이 큰 음봉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꼬리를 공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애로점이 있죠. 그 와중에 이제 스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금요일날 제법 20% 정도 올려놨는데, 기관하고 외국인은 쌍끌이 들었는데 외국인이 제법 많이 넣었군요. 80만 주 가까이. 이 기세를 과연 이어가 줄까, 뭐 이런 개념으로 한번 봅시다. 뭐 이놈이 로봇주로 엮이든 뭐 3D 프린터로 엮이든 뭐 그런 건 상관은 없어요. 일단 시간에 관심도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일단 월요일날 시장에 뭐 이렇게 꼬꾸리 줄 수도 있겠죠. 시가도 최 꼬꾸리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알 수는 없죠. 이렇게 살아날는지 부딪혀 봐야 되는 거죠. 부딪혀 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겁니다. 무슨 예언자도 아니고 선지자적인 예언자도 아니고 부딪혀 봐야 알거든요. 싸움을 거는 종목이 돼야 돈이 되지, 걸지 않으면 돈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또 한 분할로 한번 대응을 해봅시다. 코오롱 서키트는 자금이 큰 분들은 하지 마시고, 자금이 적은 분들 자금이 적은 분들이 이거는 공부 삼아 해보십시오. 마이너스 4% 빠져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자꾸 공부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단순히 종목이 우선주가 되다 보니까 호가창이 약해서 그런데, 이것이 정상 종목이라고 생각했을 때 물량도 빡빡하고 이런 종목들이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시간에서 4% 밀려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패턴이 됐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 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한 500만원 1000만 안쪽으로 가지고 하신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한 파동을 줄 때 들어간다든지, 안 그러면 한참 밑에서 기다려서 들어간다든지, 어떤 쪽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뭐 여러분들 흔히 좋아하는 뭐 피겨 라운드 15,000원 뭐 이런 거라든지 뭐 14,000원 이런 것도 좋아요. 어떤 경로를 잡아도 좋아요. 안 그러면 시가에서 출발해서 1파 미끌어 줄 때 들어간다든지, 어떤 개념은 좋습니다만 자꾸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자꾸 공부를 해야 된다. 단순히 이제 다른 점은 일반적인 종목주가 아니고 호가가 흠벙흠벙한 우선주니까 이런 것도, 그래도 이런 것도 달아봐야 되거든요. 지금 16,000짜리면 때로는 10몇만짜리도 우선주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종목에는 몇천만씩 넣어도 다 받아주는 효과가 된단 말이죠.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APB성 보겠습니다. 당일날 이거는 금요일날 저희들도 거래했던 종목이 두 번째 공략을 못한 점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두 번째가 훨씬 많이 갔죠. 24%까지 갔군요. 17,000원 기준가였죠. 그때 17,000원 기준가에서 여기까지 정도 먹고 어디였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일단 종가상 5%대로 다시 돌아왔어요. 시간에 0.6% 빠져 있거든요. 기관하고 외국인은 쌍끌이가 들어왔으면 기관이 매출 좀 사고 있거든요. 보셨다가 엄봉대는 손대지 마시고, 요즘에 별다르게 다룰만한 테마주 같거든요. 엄봉대는 손대지 마시고, 이 종목은 지금 이제 단일가 매매 지정이 이제 된단 말이에요. 단일가 매매 지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단일가 매매 좀 재밌게 좀 끌고 가보겠다는 분만 이걸 조금 3일 동안 좀 한번 모아간다는 개념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단일가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하지 마시고요. 한 3일만 고생하시고 났다가 그 뒤에 파동이 일어나면 팔아먹고 나온다, 그런 개념 전략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SGA는 지금 상승을 하고 3일 동안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근데 보안 관련주로 원래는 지금 MS 관련주로 지금 분류가, MS 책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또 보안에도 관련이 되어 있죠. 근데 금요일날에는 보면 이걸로가 크게 관심을 받았거든요. 저는 같이 그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 다 알고 계셨는데 말씀을 드렸으니까 관심 가졌는데 그날 29.9% 상한가까지 뭐 타치를 하고 내려와서 저는 기분이 좋았죠. 근데 얘는 좀 신다 치고 같은 계열에 있는 MS 관련주면서 보안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는 우리 SGA를 보자. 시간에 2.8%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탈출하면 달라붙어야 될 종목이니까 한번 분할로 대응을 해봅시다. 이쪽 애들은, 밑에 애들은 조금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수급적 형태로 조금 워낙 시장이 난해해서 수급적 형태로 종목을 좀 골라보았는데, CS 같은 경우에는 이 보면 기간이 좀 많이 넣고 있네요. 그죠? 25만 주, 25만 8천, 시간에 1%, 금액은 만원대입니다. 천천히 그렇게 많이 움직일 종목은 아니지만은 만일 살아나면, 이런 스타일 살아나면 이제 기세적으로 끌고 오면 재미가 있죠. 그래서 요즘 시장이 혼조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보자. 하이테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테팜도 같은 경우도 시간에 0.8% 올렸지만 제법 금요일날 제법 한번 치켜 세워줬거든요. 15%, 종가상에는 9.6% 했는데 시간에서 0.8% 올려놨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쌍끌이는 조금씩은 들어왔어요. 이런 종목도 한번 더 지켜볼 만은 할 것 같아요. BNK 피부 임상, 이름이 길어서 제가 잘라놨습니다. 피부 임상 뭐 있지 않습니까? 연구소 뭐 그런 것 같은데, 얘는 뭐 기관하고 외국인은 큰 상관은 없는데 차트상 한 번쯤은 공략해볼 자리지 않겠나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고점을 몽tum으로 딱 뚫고 머리를 삐쭉 올려놓고 지금 딱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 시간에 1.4% 더 올려놓고 이제 출발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자세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시가 진입은 부담 없이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라파스는 좀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라파스는 좀 끼가 있는데 기관들이 아주 찌질하게 이렇게 넣고 있거든요. 하루 양봉 떼어주고 그 뒤에 이런 식으로 딱 지켜 세웠죠. 종가상 10%를 맞췄습니다. 시간에 1% 올려놓고, 이것도 그냥 부담없이 할 수는 있죠. 단 호가가 약합니다. 25,000짜리인데 호가는 그렇게 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만약에 진입을 해서 살아야, 내가 한 5% 들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보유를 하는 것이 좋겠죠. 팔아먹는 것보다는. 중앙 DNM은 얼마 전에도 했던 종목입니다.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갈 때는 봐줘야 된다.
이틀 동안 놀고 다시 양봉 만들어주고 조그만 양봉이 또 만들어줬어요. 그죠? 시간 0.6% 올려놓았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크게 손대는 건 없어요. 이것은 감시의 눈길을 빼버리면 소홀히 하면 이게 탁 날아갈 때는 못 잡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언제라도 스탠바이 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수시로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데이터는 마이너스 10% 정도 빠져서 마쳤어요. 마이너스 기관과 외국인은 팔고 있죠. 맞은데 시간에서 0.5%. 이런 스타일이 실질적으로는 보면 올라가다가 이렇게 눌러주는 가지고 다시 치켜 세워주고 또 며칠 놀다가 통 띄워주고 또 며칠 놀다 통 띄워주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보면 이 정도로 떨어지면 하루나 이틀 더 있다가 들어가면 되거든요. 8,000원 단가를 못 본다든지. 하지만 지금 위치는 현재에서 들어갈 만한 자리에 위치는 맞아요. 이 위치는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요즘에 시장이 워낙 난잡하단 말이에요. 난잡한 시장이라 지수가 조금만 흔들려 그러면 이런 것들 그냥 폭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조심을 하고 시간에서는 0.5%니까 이런 거 믿지 마시고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차라리 뭐 8,600원을 돌파한다든지 그때 들어간다든지 안 그래 뭐 보합 근처에 들어가면 많이 시달리거든요. 이 돌파를 못하면 그냥 놔둬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 더 두고 본다든지. 그래서 내일은 한 번쯤은 봐줘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봐보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장을 둘러보면 지금 요 있는 종목이 전체적으로 참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 종목을 이렇게 선정은 했지만 왜 마음에 들지 않냐면 뭐가 승부가 없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뭐 인포베크 같은 종목도 4% 올랐지만 역시 그렇고 성안이나 화신정목 4%짜리 이런 것도 보면 톱10 다 모습은 뭐 나쁜 시간에 4%짜리 뭐 DB 같은 종목도 줄기차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 바이오나 같은 것도 다 모습은 좋고 뭐 그럴듯한 모습은 있지만은 DNT 같은 이런 종목 좋지만 뭔가 이렇게 승부사적인 뭔가를 던져주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장이. 그래서 차라리 저 같으면 뭐 오브젠 같은 놈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 놈을 한번 치기 세울 때 딱 한번 승부를 건다든지, 안 그러면 미래반도체는 틀렸고 미래반도체 같은 놈 이런 걸 한번 치기 세울 때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승부가 확 떨어놔주고 다음을 볼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와닿지 않는 것이 참 지금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매매하기가 어려운 시장이고 매매하기가 상당히 좀 난해한 시장입니다. 금요일장에도 코롱모빌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심 있게 계속 본 이유도, 그리고 계속 눈길을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들겨 본 이유도, 지금 같은 시장에는 이런 애들이 살아나주면 참 좋거든요. 참 이런 애들이 탁 살아나주면서 시장을 탁 중심을 잡아주면 좋은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금요일 같은 시기는 안 그래도 다른 것들이 확 다 떨어지는 시장에서 좀 이런 것은 좀 아쉬웠어요. 안 그러면 모빌 그룹이 보통주 가치가 다시 반대 키를 잡고 탁 치키 세워줬으면 조금 재미있는 일이 됐을 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전체적인 이런 흐름을 보면 오브제이나 미래반도체 뭐 이런 애들 흐름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시장이 이 1월달에 상승을 한 것에 대해서는 큰 강력한 믿음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월달 들어서 조금 음봉이 비치고 조금 흔들거리 버리면 가장 비례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2월달도 일단 우리 급등주 다루시는 분들은 시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파동이 일어나는 종목만 잘 대응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너무 많은 것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많은 것을 또 알려고 하지 마시고 딱 몇 종목에 하루하루 그냥 몇 종목 딱 정해가지고 거기서 승부를 보시고 매매를 간결하게 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 시기란 말이죠. 그 점만 잘 기억하시면 다칠 일이 없어요.
다칠래. 집착과 아집과 자기만의 고집이 자꾸 손실을 주는 거지. 명쾌한 매매와 경쾌한 판단은 결코 손실을 주지 않아요. 꼭 그 점을 기억하시고 다음 주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도 화이팅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암원의 문주였습니다.